네, 반갑습니다. 신라대 기술소재공학 홍석수였습니다. 특별히 20학번 신입생 여러분들 되게 환영하고요. 그리고 진로지도를 같이 하게 되는 모든 복학생들과 1, 2, 3, 4학년 학생들 정말 환영합니다. 이 진로지도 과목은 졸업하는 데 있어서 필수 학점입니다. 그래서 이 학점을 수강해서 이렇게 패스를 못하면은 졸업이 안 되죠. 그만큼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그런 과목인데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진로 지도를 통해서 지도교수의 아주 밀착된 관계 속에서 좋은 지도를 받게 되고 특별히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정보들과 그 다음에 지식들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그러한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도교수하고 얼마나 가까운 친분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진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제 같은 경우는 한 학기 동안 진로 지도를 하면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모이지 못하지만 저는 1, 2, 3, 4학년이 같이 진행하는 그런 진로 지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캠퍼스에 오게 되면은 선배들과 후배들과 함께 이 수업을 듣게 될 건데요. 참 좋을 겁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신소재공학부에 와서 있는데도 보면은 한 학기 1년이 지났는데도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 선배들을 얼굴만 뭐 대충 알 뿐이지 이렇게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참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저희 진로 지도반 같은 경우는 1, 2, 3, 4학년이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 개인 면담을 한 학기에 서너 차례씩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나누어 드릴 이 성공 로드맵 이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진로를 정해가는 데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는 이게 진로 지도라는 과목이고요. 학년마다 뭐 1, 2 있고 이렇게 코스가 달라요. 근데 진행하는 내용은 굉장히 공통적인 내용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각 학년별로 따로 해야 될 것은 또 따로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만 잘 따라오시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로 지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신라대학교에서 20여 년 동안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대학 교수로서는 30년째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미국에서는 미국의 UCLA라는 대학을 이제 석사 박사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미국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1998년부터 이제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23년째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진로에 대해서 수많은 학생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그 다음에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잘 지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진로 지도를 받은 학생들 중에서 아주 잘 돼 있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수님 그 한두 명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학생들이 거의 여러분들과 같은 어떤 실력과 상황이었는데 대학에 와서 정말 자기의 잠재력을 잘 개발해서 지금 어떤 선배들은 부경대학교라는 국립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요. 시간 강사라는 그런 게 아니라 정식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로드맵에도 나와 있지만 LD 이노텍이나 하이닉스 반도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선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 들어올 적에는 정말로 아무 꿈과 비전이 없는 학생들이었어요. 대학 교수회라니까 반응이 정말 생뚱맞았다는 표정으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부경대학교에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한 40 됐어요. 지금 99학번이거든요. 근데 얼마만큼 그래서 진로 지도를 충실히 자기가 해내느냐에 따라서 전 자기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나누어 드릴 이
아마 집으로 배송이 될 거예요, 이게. 부모님 앞으로 배송이 될 건데, 이것도.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함께 가는 즐거움의 신소재공학부 성공 로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로드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길을 따라가는 어떤 지도다, 그죠? 그래서 성공하는 길로 가는 어떤 지도를 제시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해온 거를 여기 한번 잘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한 90%의 학생은요, 이 로드맵을 벗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이때까지 고등학교를 지나오면서 살아봐서 알지만 좋은 길을 가르쳐줘도 그 길을 따라가지는 않죠, 잘. 왜 안 따라갈 건가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게 굉장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신소재공학부로 학생으로서 들어와서 공부만 해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정말로요. 제가 볼 적에 이성수 교수가 볼 적에는 부산시에 있는 한 90%의 학생은요 1학년 때 공부 안 해요. 근데 참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볼 적에는. 왜냐면은 여러분은 잘 보세요. 조우가 한자로 써서 미안한데 이게 대학이라는 뜻이거든. 대학이라는 말은 큰 학문을 배우는 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이라는 것은 배울 학자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보다 사실 대학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러나 과연 고등학생들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느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교수님, 스카이 대학교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죠. 공부 열심히 하죠. 근데 걔네들은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했어요. 맞죠? 여러분 동료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학에 와서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는요 10%도 안 돼요. 제가 볼 적에는. 근데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저는 물리학을 공부를 하기로 해서 미국 갔는데요. 미국의 대학들은 아닙니다. 미국의 대학들은요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대학생들이 공부를 다 열심히 해요. 그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졸업을 안 시켜줘요. 미국 대학은. 근데 우리 한국 대학은 조금 안타까운 게 그냥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졸업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실력 없는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미국은 뭐 두둔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요. 실력이 그 졸업장에 비해서 실력이 없다 싶으면 바로 퇴사를 시켜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이 사실 많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요. 우리나라는 정규직을 한번 뽑아서 퇴사시키기가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아시죠? 그거는? 뭐 잘 모르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을 자꾸 많이 뽑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검증되면 그냥 정규직으로 한번 올려줘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참 안타깝죠. 근데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제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만 하면요 쫓겨날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회사도 실력 있는 사람은 자기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두려고 하겠죠. 맞죠?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어 있기가 싫어요, 좋아요? 아니, 그러나 싫어, 좋아. 그런 사람 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네. 근데 왜 사람들은 안 되려고 할까요? 안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치?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배들의 80%는 안 되는 길을 갔어요. 참 슬픕니다. 근데 류인이는 지금 동천고등학교 졸업인데 과연 학교에서 신라대학교 신소재공학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사실 좀 억울해요. 아마 입학을 해서 이제 등교를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8층을 우리 신소재공학부 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시설이나 그 장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지도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과목당 교수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가 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넘게를요, 강의평가도 꽤 잘 받은 편이에요. 근데 한 번도 학생들한테 강의평가 좀 잘 주세요, 이런 낯가람지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요. 우리과 교수님들 다 그러세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강압적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자라는 이런 성공 로드맵에 가려면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정말로 주도적으로, 타의적이 아니라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주도적으로 학습하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종욱이 왜 그럴까?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래서 배우러 왔잖아요. 예. 이 배운다는 말은요, 내가 알고 있고 해본 거를 할 적에는 그냥 한다 이러지 배운다는 말을 안 씁니다. 근데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고 싶어해요. 수업은 들어왔죠? 그러나 내가 진짜 저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배우는 자세예요. 근데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그걸 할 것인가? 아니면 엄마가 밥 먹고 깨워주니까 한 가보자 이라고 왔느냐? 아니면 그것도 싫어서 아직 자고 있느냐? 이 세 가지예요. 맞죠?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도 가르침을 받을 자리로 안 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 그냥 등록해놓고 돈도 아까운 거 모르고 그냥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 5%는 돼요. 그죠? 됩니다. 교수님은 경험한 것만 이야기할게요. 안 지낼게요. 믿으세요. 그 다음에요, 나머지 한 40%는요, 여기 와서 앉아있긴 한데 맨날 스마트폰 하고 마치고 나서 뭐 재밌는 거 하러 그 생각만 해요. 한 반 정도가 그래도 열심히 좀 배워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또 반 이상은요, 그냥 해야 되는 것만 해요. 해야 되는 것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에서 20%만 자기 주도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신라대학교든 부경대학교든 동아대든 제가 볼 때 다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아까 뭐라 했죠? 저는 잘 가르칠 자신 있어요. 제가 어떤 교만하고 너무 교수님 좀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잘 가르칠 자신 있어요. 왜냐면요, 제가 이 길을 걸어왔었고 또 지난 20몇 년 동안 가르쳤는데 학생들한테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또 나가서 사회 일원으로서 어떤 성공한 사람들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지난 20년 동안에요, 졸업생들이 우리 집에 매년 10명 이상 왔어요. 매년. 그거 쉽겠습니까? 어려울걸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해서 애 낳아가지고 애도 데리고 오는 사람도 몇 부부가 있어요. 그건 좀 자랑하고 싶어요, 사실. 그죠? 근데 정말 보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자랑하고 싶은 게, 내가 잘났어, 이게 아니라 정말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그게. 근데 여러분, 그 성공한 사람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진짜 행복해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오는 거예요. 진짜요. 좋은 와이프 만나서 애를 잘 놓고 이래가지고 있잖아. 진짜 감사해서 와요. 그러니까 저는 더욱더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저는 돕는 자예요. 여러분이 주연이고 저는 조연이죠. 근데 주연의 할 역할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로 지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성공 로드맵은 잘 그려놨는데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아닌가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스스로 보고요. 잘 들어보세요. 류나 집에 가서 이거 없이 허륜이의 성공 로드맵 한 걸어보자. 야 일주일 줄게. 이만큼 그려올 수 있는가 한번 그려보라고. 인터넷에 가서 대충 찾아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 올 수 있어요. 그치? 그게 자기 게 아니잖아요. 뺏겨온 거죠. 저거 아니니? 맞습니다. 자기 게 아니잖아요. 왜 자기 게 아니냐면요, 왜 1학년 때 이렇게 해야 되고 2학년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이유가 없어.
자기가 모르니까. 맞죠? 쉽게 고민 안 해서 그래요. 근데 내 말은 뭐냐면은, 어이, 혈윤이, 내가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다 해도 못 찾는다니까요. 왜냐면 여러분 이 길을 안 걸어봤어요. 그죠? 안 걸어봤는데 선배나 교수, 특히 교수들 다 걸어봤을 뿐만이 아니라 선배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여러분 지도를 20년 동안 했다니까요. 20년 짧은 세월이 아니죠. 여러분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얼마나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겠습니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동의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가 고민을 해서 내가 르나 교수님 이거 있잖아. 매 학기마다 설명 다 해줬거든. 칠판에. 오늘도 하겠지만. 근데 학생들이 교수님 맞아요 동의해놓고 집에 와서 한 개도 안 하는 거야. 한 개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해 줄 건데 한 개도 안 한다는 게 뭐냐면은 3학년 2학기가 됐는데 그러나 토익이라는 시험이라는 걸 들어봤니? 그럼 토익이란 예를 들어볼게. 토익이 있는데 이거를 시험 쳐본 사람 3학년 2학기야? 1학년이 아닙니다. 3학년 2학기 마칠 때쯤에 교수님이 매년 매 학기마다 저거가 교수님이 이제 선배들 보고 부끄러운 이야기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죄송해요. 토익 시험 쳐본 사람이나 점수가 한 400점 이상인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몇 프로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토익이 몇 점 만점이죠? 990점 만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1000명이 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등 안에 들면 990점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시죠? 제하점이 여러분 신발 사이즈잖아요, 그죠? 이건 들어봤죠? 그거는 내가 800등, 900등 하면은 250점쯤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몇 점은 나와야지 양심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3학년 2학기다. 종욱이하고 류인이하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이렇게 첫 시간부터 내가 토익 이야기를 해요. 매년 1학년 첫 시간부터, 그죠? 그러면 자기 간식하고 좀 쳐봐야 되지 않아요? 안 쳐도 돼? 쳐봐야 되지. 그래, 양심이 있으면 쳐봐야 되죠? 그런데 3학년 2학기라 그랬다? 1학년 2학기 말고 3학년 2학기가 된 졸업할 때쯤 그러니까 마칠 때쯤 돼서 3학년 2학기인데 그 토익을 쳐본 사람, 그러니까 안 쳐가지고 보통 조금 공부하면 400점 나오거든요. 그럼 쳐본 사람이나 400점 좀 되는 사람 손들으라면 얼마나 손들 것 같아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50%. 안 돼요. 40% 항상 40% 안 돼요. 이 문제죠?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90%는 돼야 되지 않아요? 이 점수 몇 점이 아니라니까. 시험 쳐봤냐 이 말이야. 웬만큼 들어와서 공부 조금 찌끔찌끔 하면은 350에 400은 나오거든? 그런 사람이 그래도 교수가 이런 거 나눠주고 그려주고 했으면은 1학기 때부터 매 학기마다 교수님하고 이제 계속 같이 갈 거 아니야? 매 학기 이야기하는 거 안 하는 거 봐. 매 학기 이야기할 게 똑같은 강의 해야 돼. 내가 첫 시간에 진로지도는 무조건 이거 해요. 왜? 순공노동 해보 알아야지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갈까 말까인데. 그치? 근데 1학년 1학기 때 설명해 줬는데 3학년 2학기 때도 이거 안 친다는 거야. 안 쳐 내 말은. 근데 토익은 여러분 내가 대학원을 가든 기업에 취업을 하든 연구소로 가든 누구에게나 필요한 그냥 공통적인 하나의 점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평점이에요. 평점. 토익과 우리가 평균 평점이라는 이 점수,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은 토익을 점수를 잘 받으면 영어 실력이 되게 좋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평점이 높다. 평점 한 4.1 된다고 하자. 어이구 얘는 신소재공학의 전공 지식이 되게 뛰어난 애네. 그렇게 안 봐요. 근데 왜 필요할까? 이거 왜 필요하지? 이 점수들이. 기업체에서는 왜 이런 걸 볼까요? 얼마나 열심히 맞아요. 얼마나 너가 성실하냐 이 말이에요. 성실.
성실하냐. 왜? 이 성실함이 있어야지 그 기업이나 연구소 이런 데 와서 성실하게 하겠죠.